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듭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팁입니다. 저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어요. 구독자님들끼리 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저하고도 가깝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한 회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작가의 작품의 이제 성향이나 매체 이런 것들이 시리즈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아마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한국에 해외 갤러리들이 쏙쏙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서 개인전을 갖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해외 작가들이 지금 한국에서 전시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작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전시를 가졌고 지금 페이스 갤러리 소속이기 때문에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키키 스미스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이도 쓰고 도자기도 쓰고 또 조각도 하고 테피스트리 같은 또 그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항적이고 뭔가 잔인하고 비정형적이고 좀 역겨운 그런 작업을 했다가도 또 어떤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모성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알아보고요. 어떤 시기에 어떤 작품을 사면 좀 더 가치가 있을까, 우리 그 부분 궁금한 점 알아볼게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인데도 상당히 미인입니다. 이분은 1954년생으로 이제 70이 거의 다 된 나이시죠.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온 미국 작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토니 스미스라는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였던 토니 스미스라는 조각가이신데요. 자, 작품이 지금 보이시죠? 아버지였던 토니 스미스도 페이스 갤러리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키키 스미스도 페이스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돈을 꼭 벌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또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신데요. 오페라 가수이자 배우였던 제인 로렌스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이렇다 보니 키키 스미스의 작업을 실존주의나 현상학으로 많이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키키 스미스의 작품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철학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메시지가 굉장히 일관됩니다. 작품의 메시지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봤을 때 내용에 집중을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일관된 내용으로 다양한 형식을 차용해서 작업을 쭉 해나가는 거죠. 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까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재료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과 메시지가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도판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품의 도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또 스타일도 일관됩니다. 재료가 다르다고 해서 작품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드로잉적인 이 성향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드러납니다. 종이에 작업을 해도 판화를 해도 그 다음에 브론즈를 하더라도 그 드로잉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키키 스미스가 이 종이라는 소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손에 잡히는 대로 쉽게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냥 끄적거리는 일, 그리고 구겨진 종이 위에다가 막 그냥 그림을 그리는 일,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판화를 오리지널 작품을 대중화시키는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판화 그 자체를 하나의 작업 매체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판화는 다른 판화와 조금 성격을 달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대중화시킬 목적으로 에디션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오리지널 작품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도 적습니다. 8개, 3개, 18개, 많으면 150개 정도 찍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이분의 판화는 굉장히 레어합니다. 작은 수량을 뽑아내죠. 키키 스미스의 젊은 시절 작품은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키키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신체, 여성, 페미니즘, 에이즈 이런 것들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그러진 모습, 어설픈 모습, 배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작품에 녹여냅니다. 그런데 이런 배설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좀 역겹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키키 스미스의 작품은 그렇게 역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쓴 매체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 뭔가 배설을 하는 곳이라던가 장기를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천이라던가 아니면 그 구슬, 유리 구슬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재료 자체가 여성적이죠. 유리 구슬, 우리가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비즈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천이라는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역겹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또 부드럽게 한번 녹여내서 표현합니다. 젊은 시절 또 여동생이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체와 질병과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강렬한 작품을 계속 해왔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부드럽고 범우주적이고 모성애적인 그런 작품들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 구독자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다채로운 작가의 경우에 어떤 시기, 어떤 매체를 사용한 작품이 더욱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일단 키키 스미스 작품을 소장하시겠다고 선택하신 분의 예술적 취향은 굉장히 세련되고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키키 스미스 좋아한다고 다 수준이 높은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아트 컬렉팅을 한다고 하면은 블루칩 작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드라마 보시면 에나라는 사기꾼 여자애가 나오거든요. 그게 뉴욕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어린 여자가 에나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미술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것까지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맥을 만든 어떤 과정이 미술에 대한 굉장히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언급을 했던 작가가 신디 셔먼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블루칩 작가 하면은 바스키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앤디 워홀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제프 쿤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신디 셔먼을 얘기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좀 깊숙이 미술에 깊숙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키키 스미스를 소장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분은 조금 디테일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작가의 그 생애 주기 안에서 어떤 시기, 어떤 매체를 사용한 작품이 가치가 많이 올라가느냐 누구나 궁금해할 수가 있는 어떤 주제입니다. 자, 박서부 작가의 작품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묘법 시리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박서보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박서보 작가의 초기 작업입니다. 70년대에 제작됐던 연필 묘법 시리즈이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도 아니고요.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대략 6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현재 100만 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3억 원이 좀 넘는데요. 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아마도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초기 작품이 가격이 높아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작가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기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초기작은 작품의 양도 적고 지금 이렇게 인기 있고 대중적인 뭔가 주로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이미지는 작가가 이제 명성이 많이 올라가고 인기가 많아지면은 이제 돈도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은 공장형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수가 밑작업을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초기 작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작가가 혼자 작업을 했겠죠. 그때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인기도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이 보편타당한 어떤 룰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다른 모든 작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의 경우에 마켓에서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공개가 되는 옥션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나면 비슷한 시리즈의 가격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가의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작가의 히스토리와 작품성, 시대성이겠죠.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가, 미술관 전시를 한두 번도 아니고 20번 이상 했던 이 키키 스미스 같은 이런 작가는 이미 작품성에 대한, 작품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컬렉터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이 작가의 작업에 끌렸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키 스미스의 경우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고 센 언니의 캐릭터가 강합니다. 하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따뜻하고 범우주적이고 거부감이 없죠. 그래서 이제 후기 작품의 장점이라 함은 리세일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뭉크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뭉크의 절규는 뭉크의 작품 중에 가장 비호감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품이 가장 이 뭉크라는 작가를 알린 대표적인 작품이고 제일 비싼 작품이죠. 자, 이렇게 이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고 나면은 내 취향이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이 작가 어떤 부분에 끌렸다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탐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발행을 한, 그 전속 갤러리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도판을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나의 취향이 이쪽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보면 볼수록 취향이 확실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 굉장히 강렬하죠. 이그러진 모습인데 여성의 신체이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배설물을 표현하긴 했는데 그걸 유리구슬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작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리세일에 힘든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취향을 먼저 파악하고 작품을 선택하세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